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파울렛 폴리시 힐 리버 카베네 머롯 2014 빈티지입니다. 지금까지 남반구의 나라 중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남반구 와인 산업계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러던 차에 셀러에서 겨우 찾아낸 대충 한 반년 정도쯤 전에 구입했던 와인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pauletwines.com.au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굵직하고 안정적인 글씨체로 환영을 해줍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와이너리들에서는 진입을 하면 이제 연령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호주의 특징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연령을 묻지 않더라고요. 파울레츠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리슬링의 고향이자 클레어밸리의 가장 절경인 곳이라고 합니다. 화면 우상단의 장바구니 모양 아이콘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의 와인 테이스팅이라는 글자를 볼 때 세일즈의 적극적인 그런 와이너리일 것 같다. 와인 메이커가 되게 좀 영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와이너리의 설립자인 닐 파울렛은 1970년대부터 호주 와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펜폴즈 와이너리에서 와인 메이커로서 근무를 했는데요. 1981년 이제 나도 나만의 와이너리를 갖고 싶다,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1983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파울렛 와이너리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인 현재에는 그의 아들인 매트 그리고 며느리인 아일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이너리에서는 부시 디바인이라는 레스토랑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시 힐 리버라는 지역을 이제 리슬링의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근거로서 2005년 리슬링이 제 11회 캔버라 월드 리슬링 챌린지에서 1위를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500여 개나 되는 리슬링 중에서 1등을 했으니 이 지역이 가장 리슬링의 훌륭한 지역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고요. 브랜든이 와인을 잘 양조했다라고 하지 않고 소위 말해 때루아가 가장 이상적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측면에서 약간 양조 스타일, 양조 철학을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1999년부터 와이너리 전체 66헥타르 전역에 대해 전혀 일리게이션, 즉 관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와이너리 전체에 이제 포도나무를 제외하면 이제 토끼풀 혹은 개자리가 자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모두를 생산하는데요. 특이하게 비어, 맥주가 있습니다. Last Minute Beer라는 이름이고요. 이제 와이너리의 설립자인 닐 파울렛이 직접 블렌딩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스파클링 라인업에서는 트릴리언즈 스파클링 레드 and 트릴리언즈 스파클링 리슬링이 있고 또 200ml 용량으로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대개 이제 제가 알기로 쿼터 사이즈의 경우 187ml가 일반적인데 약간 조금 더 많은 원습이 더 많은 느낌도 있습니다. 화이트 라인은 이제 포르시 힐 리버 리슬링, 클레어 밸리 리슬링, 클레어 밸리 샤르데이, 클레어 밸리 세미뇽, 그리고 아인토니나 리슬링, 에이지드 릴리스, 포르시 힐 리버 리슬링, 미시 리슬링, 아리손 보틀티스 리슬링이 있는데 역시 약간 리슬링의 진심인 그런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드에서는 산조베제 로제가 있는 게 되게 특이했고요. 그로나슈, 폴리시 헬 리버 카보네 몰롯, 폴리시 헬 리버 시라즈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이제 더즌 12병 단위로 묶음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을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는 2018 빈티지가 올라와 있고요. 가격은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달러는 호주 달러일 겁니다. 한화로는 약 27,000원이 되는 셈이고요. 프랑스 스타일에 맞춰 양조했다라고 하며 색상은 루비 레드에 아로마는 블랙베리와 카시스, 삼나무와 오크가 느껴질 거라고 하고요. 미디엄 바디와 다크베리의 풍만한 과실감, 그리고 적당한 오키함의 단단한 타닌감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2018년도 빈티지 기준으로 블렌딩 레이쇼는 이제 70% 카버네이 쇼비뇽, 30% 머로이고 산도는 리터당 6.94g에 폐화로 치환하면 3.45라고 합니다. 프렌치 앤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5개월만 숙성을 했고요. 기대 수명, 소위 말해 시음 적기이겠죠. 이거는 5년에서 10년, 즉 2018년 빈티지의 경우 2023년에서 2028년 정도까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2014년 빈티지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시음 적기는 2019년에서 2024년 정도가 될 거니까 지금이 딱 시음 적기의 중앙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병입일을 또 적어주었는데 2018년 빈티지의 경우 2020년 2월에 병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환원당은 리터당 1.2g이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어울리는 음식은 진짜 유니크하게 꼬꼬뱅 그리고 숙성된 치즈를 권장하고 있네요. 와인서처에서는 이가 많이 나가 있어요. 이제 있는 빈티지가 잘 없고 2014년 빈티지도 당연히 없어서 전체 평균을 보면 해평가가 19,016원입니다. 저는 이제 업장에서 와인바에서 45,000원에 샀으니 해평가랑만 비교를 하면은 237% 정도가 될 거고요. 공홈에 있는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166%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같은 업장에서 구입할 때에는 해평가의 한 200에서 250%, 즉 2배에서 2배 반 정도까지는 리즈너블하다라고 보고요. 2016년 빈티지가 런던 와인 컴피티션에서 금상을, 2007년 빈티지는 디켄터 월드 와인 어워즈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놀라운 점은 이 와인, 이 평균가 19,000원의 이 와인이 클레어베리에서 만들어지는 카버네 멀럿 블렌딩 와인으로는 가장 비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영문으로 보면은 The most expensive wine made from Cabernet Sauvignon and Merlot in Clareber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밸리는 대체 어떤 와인을 만드는 곳일까요? 역시 이것이 약간 오지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도 있고 리비노에서는 2014년 빈티지에 대해서 128명이 평가를 해서 별 4.0.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들에서 별 4.5 정도면 약간 괜찮다라고 봤는데 4.0이면 전 좀 불안하긴 해요. 구입 평균가는 16,891원으로 아마 제가 비비노랑 같이 컴파리션 한 와인들 중에서는 와인서처보다 낮은 가격이 나온 게 얘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국내 와인샵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 이제 저는 레스토랑에서 와인바에서 구매를 한 거지만 이 와인을 와인샵에서 판매한다고 할 경우엔 저라면 29,000원에서 34,000원 전후 정도로 프라이싱을 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비싸게 하려면 뭔가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딱 이 정도면은 사실 어떤 결혼식 답례품으로 쓰이기에는 근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비비노에 따르면 아주 볼드하고 미디엄에서 풀 정도의 타닌감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산미감도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플럼, 블랙베리, 블랙커런트를 101명, 오크, 바닐라, 초콜릿은 84명, 유칼립투스, 페퍼, 맨솔 이거를 28명이 평가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소고기, 파스타, 양고기, 엽조에 사슴고기까지 진짜 어지간한 고기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따라 놓은 걸 마실 때에는 뭐 늘이라기보다는 이제 순서는 항상 이 앞에서부터 요렇게 갔었어요. 이제 이거를 마시고 나서 얘를 마시면 얘랑 비슷한 결, 얘의 시간이 흐름이 흘러오면서 얘랑 닮아질 것 같기 때문에 얘를 먼저 마시고 얘를 마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maybe. 그럼 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와인은 뭐 카베네 멀로 나와 있고요. 이제 폴리시 힐 리버랑 클레어밸리
클라벨리 안에 있는 폴리시 힐 리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은 이제 스크류캡 익숙하죠. 이제 이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에서는 스크류캡을 쓰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알코올 도수가 14.5도로 나왔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낮은 14.4도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좀 유니크한 정보를 들을 만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지역이 나와 있는 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입사는 이제 모멘텀 와인 컴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입의 편의성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저희 사는 곳 지하에 있는 이마트에서 많이 와인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마트 안에 이제 입점해 있는 와인앤모어에서 구입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토랑 와인 바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수입사를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가볍게 또 향을 보고 맛을 보고 이게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첫 잔은 푸어링하고 나서 15분 정도 경과를 한 상태입니다. 음. 이 뉘앙스에서는 대놓고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 와인은 홈페이지에서도 이 프렌치 스타일을 지향했다라고 하는데 네, 대놓고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렌딩에서 약간 볼더 스타일 블렌딩인데 자기들이 여기에 이제 까베르 프랑을 넣지 않은 되게 이제 보면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요즘은 되게 다양하지만 6대 3대 1 정도로 이제 까베르 쇼비뇽, 멜로, 까베르 프랑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볼드 블렌딩을 만드는데 이 파울렛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워낙에 이제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라는 지역이 기본적으로 어떤 허바시우스한 느낌, 이 유칼립투스라든가 뭐 맨솔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토양이다 보니 그런 때로이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로 더해줄 수 있는 카베르 프랑이 굳이 필요하진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지금 이제 이 노즈에서는 되게 그 별로 좀 힘이 없는 지역? 네. 별로 좀 힘이 없는 그런 좀 어떤 그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 프랑스의 어떤 지역의 볼드 블렌딩이거나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메를로 그리고 멀롯의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이 마운트 리더 같은 까베르네 쇼비뇽 100% 그러니까 까베르네 쇼비뇽을 절대 다수로 밀어 넣은 그런 느낌인데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들고 또 약간 흔들흔들했다고 또 그새 다른 캐릭터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약간 자기들도 되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삼나무 향 이게 또 콤콤하게 잘 올라와서 이거 되게 그 보르도 슈퍼리오레 같은 느낌? 되게 분명히 얘네가 보르도 지향이라는 걸 알겠고 보르도 스타일이라는 걸 알겠는데 보르도의 이제 뭐 그랑크리 클라스라든가 이런 등급은 당연히 아니고요. 되게 보르도 안에서도 그렇게 딱히 유명하지 않은 잘 못 들어본 지역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줘요. 야 이거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이걸 블라인드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볼도? 아니면 아까의 미국?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와 그 와중에 스월링을 하면은 되게 콤콤하게 올라오는 거는 되게 '뭐지? 왜지?' 아마 제가 이 와인을 분명히 되게 낯선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를 구입할 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다면은 저는 이제 이 볼도의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이 향만으로는 향에서는 보르도 한 70-80% 미국 한 1-20% 그리고 굳이 가자면 약간 그 칠레나 아르헨티나 쪽의 어떤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어떤 그 해발고도 높은 지역 아까 제가 이제 이 로꼬의 마운트 비더를 얘기했던 것도 되게 해발고도가 높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야, 일단 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 아직 입에 넣지 않아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 이 허브 계통의 그런 느낌. 이 나무 계통인데 이 아예 그냥 보르도처럼 삼나무로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되게 나무의 겉 나무의 겉껍질 부분에 약간 푸릇푸릇한 약간 이끼가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 그래서 일단 향으로는 되게 오묘해요. 향만으로 보면은 보르도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 미국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프라이싱을 안 할 것 같고, 마셔보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라고 했을 때도 역시 프라이싱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르헨티나 와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보르도라는 가정하에 현재 이 향만으로는 보르도라는 가정하에 한 2-3만 원, 2만 원 초반에서 3만 원 극초반 정도까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스월링을 하지 않고 바로 코에 가져다 대면은 되게 팍팍 찔러요. 되게 그 저렴한 느낌으로. 네. 가끔 이제 뭐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이런 마트류에서 PB 상품 비슷하게 와인을 낼 때가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PB 상품들이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가져다가 PB로 만들어서 내고 가격대가 이제 10,000원 언더로 나오거든요. 약간 그 옐로테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옐로테일이 아마 뭘 어떻게 하든 옐로테일이나 울프블라스 이런 애들이 진짜 보편적으로 한 10,000원에서 15,000원대가 나올 텐데 스월링을 하지 않고 맡으면 딱 그런 느낌이 되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똑같은 와인인데 스월링을 하고 맡으면 되게 그 컴컴하고 녹진한 느낌. 또 그 와중에 지금 얘는 따라 놓고 얼마 지났다고 바로 그 느낌이 또 싹 빠지면서 스월링을 해도 원래의 그 느낌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30분을 기다려서 따를 유인이 거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얘를 좀 맛을 좀 볼게요. 와, 야, 입에서는, 입에서는, 야, 이러면 어지러운데, 이러면,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얘를? 되게, 왜 샀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임팩트가 없네요. 향에서는 약간 그 산지오베제 같은 느낌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입에서는 굉장히 떨떠름하고, 그냥 약간의 그 당미감 있고, 그냥, 음, 저는 왜 이거를 45,000원을 주고 샀을까요? 야, 신기하다. 향이 좋아서 샀을까? 그러면서 입에서는, 드디어, 입 위에서 약간 원심분리가 되면서 그 유칼립투스 혹은 그 남반구 어떤 그 호주나 남아메리카의 그 특징적인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거를 호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 그냥 허브의 느낌은 약간 바질 페스토처럼 이 혀 위에서 찐득하게 넘어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되게 네, 문자 그대로 유칼립투스 느낌이에요. 유칼립투스. 이거는 뭐라고 말을, 약간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깻잎을 먹을 때 깻잎의 맛을 깻잎이라고 표현하지 깻잎 뭐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건 유칼립투스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빵 하고 그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약간 이거를 맨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되게
그 스파이시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근데 그냥 야 이건 탄닌이라고도 말 못하겠고요. 그냥 이 탄닌감은 얘는 지금 탄닌감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완전히 가라앉았고 그냥 먹기 딱 좋은 그냥 먹기 딱 좋은 그런 유칼립투스 그런 호주 와인. 그냥 지금 딱 시음젓기라서 마시기 편한 호주 와인입니다. 말고는 여기서 어떤 임팩트를 찾아야 되지? 네. 어떤 드시는 분께서 호주 와인에 대해서 어떤 소구하는 바가 있고 어떤 호주 와인이 본인의 스타일이다, 취향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와인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저라면은 저는 이제 뭐 볼도라든가 뭐 불고니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분명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안 마실 것 같은데 이제 호주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서 마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편협한 저의 입장에서는 얘를 마실 지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이베리코 스테이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렌치 렉이나 숄더 렉 같은 그런 양고기, 양갈비라든가 얘는 아니면 양념갈비. 네. 얘는 제가 만약에 어떤 일단 저라는 사람은 이 와인을 와인샵에서는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나와도 오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인이 어떤 뭐 레스토랑에 갔는데 와인 리스트에 있을 때 저는 이 와인을 양념갈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베리코 스테이크 혹은 뭐 숄더렉 아니면 뭐 프렌치렉 같은 이런 양갈비 이런 아니면 뭐 징기스 같은 어떤 양고기가 나오는 그런 양고기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게다가 옆에 있는 일행이 뭐 그런 데로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일행이 "아 나 호주 와인을 안 마셔 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호주 와인에 대한 입문 정도로 그런 데 있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강력한 경쟁자는 이 울프글라스라든가 아니면 뭐 옐로우 테일이라든가 이런 애들 분명 있어요. 근데 어 일행한테 사줄 때 저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이면은 게다가 가격대에서 큰 뭐가 없다라고 하면은 울프글사 글라스나 옐로우 테일을 마시느니 그냥 파울레츠를 마실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제 한번 또 향을 볼게요. 스월링 없이 향을 그대로 맡으면 아까 여기서 느꼈던 이 보르도 스타일의 느낌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어요. 즉 얘 대비해서 한 30-40분 정도로는 뭔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느낌인데 그건 이제 스월링을 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 이제 아로마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이제 그대로 맡으면 아로마 이걸 이제 스월링해서 깨운 다음에 맡으면 부케라고 표현을 저 스스로는 하는데 아로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로마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까 이 와인에 대해서 아로마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제 되게 저는 보르도 스타일이다라는. 근데 이제 보르도 와인을 얘를 이제 어떤 마트에서 구입한다, 와인샵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초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보르도 와인들은 사실 경쟁자가 있긴 있어요. 많아요. 얘는 이제 이 문제라면 문제인 신세계 L&B가 되게 이번에 이제 뭐 쉐이퍼도 구입하시고 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 오너분께서 와인에 어떤 애착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어떤 이런 걸 많이 저렴하게 많이 떼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호주 와인을 좋아하시거나 미국 와인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취향도 있으시겠지만은 적어도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신세계의 그런 강력한 행보가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얘를 부캐를 한번 맡아보면 얘랑 똑같습니다. 30분 전에 얘랑 지금 얘랑 똑같은. 이 향에서는 전혀 로스되는 게 없네요. 로스되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네. 만약에 어떤 향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얘는 지금 제가 30분 먼저 오픈했지만 1시간 먼저 오픈을 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새로운 향의 느낌을 받으려면은 좀 더 뒤로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경우는 이제 얘가 맛이 있을 경우를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맛에서 더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간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30분 먼저 오픈한 거랑 저스트 오픈한 거랑 향이 똑같다라는 건데, 근데 얘의 맛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좀 a little disappointed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했다라면은 얘가 어떤 맛에서 독보적인 그 턴어라운드를 해주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얘는 뽕 따해서 드시면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부분인 거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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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시 입을 살짝 헹구고 올게요. 잠시만요. 뭐지 이거? 향은 그대로인데 약간 좀 풀린 느낌, 약간 산미감이 약간 차이를 찾자면은, 이제 저스트 포어링 한 거 대비해서 이제 30분, 지금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먼저 열어둔 얘는 뾰족한 산미감이 좀 가라앉아 있다라는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입에 들어갔을 때 왜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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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우와, 와. 여러분 얘는 드실 때 무조건 1시간. 1시간 열어놨다가 드세요. 와, 지금은 뭐지? 오, 오, 야, 신기하다. 일단 여러분 제가 좀 마신 다음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일단 재밌어요. 지금 이 입 안에서 약간 입 안에서 드럼 치는 느낌이에요. 혀가 요렇게 있으면은 혀의 한 가운데에 빵빵빵빵 하고 드럼을 킥을 하는 느낌인데, 그 킥이 이 그 버번 위스키? 네, 아마 이게 아메리칸 오크 배럴의 힘일 것 같은데, 버번 위스키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어떤 바닐라풍의 킥이 하나가 있고, 근데 플럼 중에서도 진짜 어떤 과숙에 가까운 그런 플럼? 그런 뉘앙스가 있고, 되게 둔중하게 오다 보니까는 그 둔탁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킥의 테두리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산미감이 있고, 뭐지? 와, 와. 머릿속에 저는 되게 옛날 기억으로, 이제 제가 아직 펜폴드 그랜지를 마셔보고 평가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펜폴드의 땡땡땡 빈들은 있어요. 399 뭐 이런 땡땡땡 빈들은 몇 번 제가 마셔본 기억인데, 그런 펜폴드도 떠올랐지만 헨슈케가 떠올랐어요. 헨슈케도 호주의 아주 훌륭한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입안을 빵 때리는 뉘앙스가 뭐야 이거? 얘 왜 이래? 왜? 와. 그 분명히 얘는 이제 호주니까 카버네 쇼비뇽이랑 멀로 블렌드거든요. 근데 입안에서 론 쉬라 같은 맛이 나요. 네, 론 지역 쉬라 같은 맛이 나요. 이거 뭐지? 왜지? 잠깐만. 얘가 왜? 와, 이거 되게 인지 부조화가 오는데? 오, 이러면 저는 얘에 대한 와 진짜 문자 그대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돼요. 얘는 지금 여기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와 그래 내가 샀을 때 이유가 있으니까 샀겠지. 이 뽕따의 맛을 보고 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와, 야, 뭐지? 야, 그 와중에 이 1시간 지난 게 아멜레이즈랑 섞이니까 이 되게 어, 보졸레 빌라지 같은 그런 라이트한 그런 향도 나고, 어, 제가 만약에 얘를 마신다고 하면은, 어, 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마신다고 1시간 오픈해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1시간에 품이 들어야 한다는 게 좀 언짢긴 해요. 와인은 이제 마시고 싶을 때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마신다라고 하면은 이 2014년 빈티지에 대해서 저는 4만 원까지는 낼 의향이 있어요. 이 느낌이면.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4만 원을 내고 살 때 누가 저한테 어떤 좀 그 포스트잇이나 어떤 태그라도 붙여서 1시간 잠브리딩 하고 드세요라고 그런 서비스까지 해준다면 저는 4만 원 이상을 낼 의향이 있어요. 예, 와 이거 좋다. 뭐지? 와, 지금 약간 저 방금 이제 털어낼 수도 있었는데 살짝 아껴서 마신 거거든요. 우와, 음, 혀 가운데로 둔중하게 때리는 뉘앙스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약간 보르도나 이런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 보르도라던가 뭐 론이라던가 이런 지역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론 슈라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되게 네, 진짜 1시간 브리딩을 한 다음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은 되게 많은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어떤 뭐 모임이나 Bring Your Own Bottle 이런 걸 BYOB 해서 가져가는 곳이 있어도 되게 재밌는 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평소에 되게 호주 와인을 잘 드셔보셨다,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 남반구 쪽을 잘 드셨던 분이면은 재밌을 거라고 말을 못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평소에 어떤 북반구 쪽만 잘 드셨다라는 분이면은 분명히 어떤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